자,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내용이 입력이 됐을 때 이게 옳은지 틀린지 요걸 확인해서 애초에 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자 할 때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정규 표현식이에요. 요 부분은 중요하다라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아닐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퍼블리싱에서는 정규 표현식 쓸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어떤 이제 프론트엔드라든가 또는 뒤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거나 서식을 주로 작성하는, 즉 폼을 작성하는 뭐 업무를 한다 그러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데 뭐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준다면 일단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본 다음에 자 변수 reg1은 자 여기 보시면 슬래시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슬래시 이렇게 썼어. 요거 이제 약식 표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new reg.exp 객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객체 만들어서 new reg.exp 하는 게 요 부분을 줄여가지고 그냥 슬래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검사할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돼요. result 1은 reg1 요거죠. test str. 자, 테스트라는 지금 메소드 안에 str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뭐를 자바스크립트를 검사를 합니다. 자, 검사를 하는데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가 딱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면 떨어지지 않느냐를 따라 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요 안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그래서 얘를 찾을 건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소문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할 거니 구분하지 않을 거니 여기에 따라 달라져 결과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서 내가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에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자 뭐가 나온다? 그냥 확인하면은 없다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false 없대. 왜 없다라고 나오는 걸까? 라고 확인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자바스크립트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스크립트의 S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네 틀리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 굳이 뭐 대소문자 비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옵션 값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reg2는 자바스크립트 여기 보면 i라고 이렇게 붙어있죠. 여기 i 요거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할 거야 라는 옵션 값이에요. 맨 뒤에다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new reg.exp에 요것만 딸랑 썼었는데 콤마 i를 쓴 것과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얘를 많이 씁니다. 방식 자체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테스트 해봅니다. result 2는 reg2.test str 자 str 안에 있는 문자열에서 reg2 방식으로 테스트할 거야 그랬더니만 뭐가 나와요? true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즉 i 옵션을 주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고 반대로 i 옵션을 빼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i 옵션을 주어서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i 옵션을 주면 안 되겠지.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교할지 말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규칙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기본 규칙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검사를 해보는 규칙을 만들어 본 겁니다. 유저네임은 프롬프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된 이름을 유저네임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레그 1은 자 슬래시 이거 new reg exp 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이걸 줄여서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괄호 안에, 자 대괄호 안에 찍 긋고 hit이라고 썼어. 이게 뭐냐면 한글에 대해서 한글의 자모음을 모두 합친 거예요. 한글의 자모음을 모두 합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캐럿이 붙어 있어. 캐럿이 요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자 여기 달러 표시가 있죠. 달러 표시 끝나는 입니다. 끝나는. 자 중간에 2,5라고 되어 있죠. 글자 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입력을 받겠다? 한글로 입력을 받을 거야. 근데 최소 몇 글자? 2글자. 최소 2글자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while true, 자 참입니다. 참. 만약에 reg 1 테스트 유저네임, 자 유저네임 받은 값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름을 테스트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서, 자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그럼 뭐해라? 브레이크 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면 계속 반복돼요. 다시 입력하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딱 나와요. 그러면 경고창 나오고 다시 이제 이름 입력하세요.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while 반복이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만큼에 대해서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 입력해서 입력 하나 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입력 형식 잘못됐다고 나오죠. 자 입력했어요. 잘못됐다라고 나오죠. 계속 나오지. 자 한글 입력할 겁니다. 안되죠. 강강 넘어갔지. 이제 넘어가죠. 2글자 됐죠? 자 다시 실행할게요. 글자 수를 강강수월래 라고 했어. 넘어가죠. 5글자까지 넘어가요. 자 다시 해볼까? 자 끄고 6글자 가볼게요. 강강수월래 야 안되죠. 요게 이제 규칙 잡아주는 거야. 요게 2글자부터 5글자까지 받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유저 셀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reg 2 규칙을 보자. 시작하는 거는 뭘로? 010, 016, 011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010, 016, 011만 받겠다. 자 그 다음에 3,4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D는 역슬래시 D는 숫자예요. 숫자. 요거는 숫자. 십진 정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3,4야. 그럼 몇 개? 3글자에서 4글자. 자 역슬래시 D 다시 숫자 받을 건데 몇 개? 4글자. 그리고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번호 형식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통일됐죠. 다 010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중간 국번도 3자리 거의 없죠. 이제 다 4자리죠. 그러니까 통일됐으니까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while true를 이용해서 무한반복을 시키는데 reg 테스트를 했을 때 자 이것이 참이면 브레이크, 맞아떨어지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뭐해라? 잘못됐으니까 계속 입력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유저 이메일은 프롬프트 이메일 주소 입력하세요. reg 3은 자 시작했을 때 뭐로 지금 바뀌었냐면 5글자부터 12글자입니다. 이거는
문자 형태로 5개에서 12글자를 받을 거고, 그 다음 at,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at 들어가는데 A부터 Z 영문자 2글자에서 10글자까지, 그 다음 역슬래시 점, 이건 점은 그대로 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영문자 2글자에서 3글자, 자 점, 물음표가 있죠. 이건 생략 가능한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영문자 0부터 2까지 뭐 2글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com도 있을 건데 .co.kr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점이 2개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물론 이제 편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통계 수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메일도 검사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while문에 의해서 뭘 해줘요? 자, while true. 자, 무한반복시키는데 테스트가 끝나면 넘어가고 나가고, 만약에 테스트 결과 실패하면 계속 이메일 주소 입력을 받는 거죠. 방식 자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규칙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 물론 지금은 프롬프트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만들어요? 회원 가입 폼 양식 같은 거 만들 거 아니야.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입력 칸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홍길동 입력할게요. 홍길동. 자, 3글자 통과하겠죠? 자, 통과합니다. 휴대폰 번호 뭐 010-1234-5678 맞죠? 4자리 통과했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의 글자 개수는 몇 개 돼야 돼? 최소 5글자에서 12글자예요. 내가 정의한 규칙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4글자 당연히 안 됩니다. 자, 4글자로 해가지고 뭐 홍닷컴 뭐 이런 식으로 했어. 통과 못합니다. 글자 수가 안 맞아서. 그럼 5개가 돼야 이제 뭐 6개 할까? 이렇게 홍GD. 그러면 글자 수 맞으니까 통과를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유효성 검사는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폼 작성에서 올바르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뭐 그렇지 않다, 그냥 나는 딱 어디까지만 형태까지만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굳이 뭐 유효성 검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가입에 관련된 유효성 검사 규칙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거를 고쳐서 써도 상관없어요. 스크립트 파일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유효성 검사 규칙 또는 정규 표현식 이라는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